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시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날씨가 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빗길에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시황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조정 국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3월 19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 현재 진행 중인 하락 셋업이 조정에 대한 마지막 추세 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R 구간 아래의 모든 영역은 조정에 대한 기회로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알트코인 시종 차트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 구간에 대한 0.38에 돌린 구간을 주목하자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그러한 구간이 차트상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하락 셋업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이제 가격적인 수렴과 횡보를 거쳐가면서 가격 차트가 진행 중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내용, 이제 이 반등 이후 다시 R 구간까지의 리테스트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메인 관점인데, 상승 관점에서 이제 이게 반등 이후 리테스트 이후 다시 상승이 나가기 위한 관점의 조건으로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TDST 저항 라인의 돌파, 두 번째 RSI의 상단 추세선 돌파, 그리고 MACD 라인이 영선을 상방 관통하는가, 그리고 연속축인 하락 셋업의 종결,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이 반전이 상승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확인 도장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의 가능성, 자, 만약 이러한 관점이 무효화되고 다시 한번 R 구간 아래로 가격이 내려오는 종가상 마감을 만들 경우에 추가적인 한 번의 하락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휩소의 범위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R 구간의 종가상 이탈 없이 이러한 구간을 지켜주면서 가격 차트 상승이 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조건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본다면, 첫 번째 TZT 저항 라인입니다. 자, 이러한 분석을 할 당시에는 이제 현재 지금 이 셋업이 9번까지 완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TZT 저항 라인이 69K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셋업이 한 번 더 완성되면서 이 TZT 저항 라인이 조금 더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어제 영상에서 드렸고, 그 구간이 67,774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구간에서 가격적인 저항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번 조건 TDS 저항 라인의 돌파는 아직이다. 두 번째, RSI의 상단 추세선 돌파. 자, 이러한 RSI의 상단 추세선은 이러한 고점들을 이은 RSI의 추세 구조로서 우리가 체크했던 단기적인 이 반등의 조건이었던 이 돌파 구간에 이은 다시 한번 모멘텀상의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구간에서의 RSI의 추세상의 돌파는 확인이 되었고요. MACD 라인 역시 이 구간에서 RSI 돌파가 만들어지면서 영선을 상방 관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강세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연속되고 있던 하락 셋업은 현재 마무리가 되었고, 자, 지금은 이 구간의 하락 셋업이 1번부터 9번까지 완성, 그리고 이후 진행된 추가적인 하락 셋업이 퍼펙트 셋업으로 완성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추세의 연장 국면인 셋업 이후 이어지는 하락 카운트다운이 1번부터 현재 9번까지 연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카운트다운은 톰 디마크의 이론에 따르면 순차 모델상 13번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제가 이 구간에서 TDST 저항 라인의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카운트다운의 범주에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이 바로 원웨이로 반등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한 번 더 수렴 횡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자, 이러한 하락 셋업의 완성에 따른 여진이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즉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에 기인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TDST 저항 라인을 톰 디마크 시퀀셜의 관점에서 무효화시키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13번까지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끊어지며 종결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추적하고 있고,
자, 메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이제 앞으로 진행될 상승에 대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쟤는 왜 추세선을 저 모양으로 그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것은 자, 이러한 하락 셋업들의 기준봉, 시작점이었던 1번 봉의 고점을 이은 추세 구조이고, 어떤 톰디마크 시퀀셜상의 저항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하단의 이런 지지 구조는 상승 셋업이 진행되는 1번 봉의 저점을 이은 추세 구조로, 이런 톰디마크 시퀀셜에 근거한 구조를 이제 상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형태, 대략적으로 이러한 삼각수렴의 구조를 많이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가격이 내려왔을 때 장중,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의 반등을 기대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러한 지지 구조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 현재 TDST 저항 라인에 정직한 저항을 받고 있는 구조로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작동하는 이런 구조가 유효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격 차트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구간에서 또 흥미로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바로 오래된 코인이 강력하게 또 시장에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일 거예요. 이런 오래된 코인은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움직임이 없던 코인이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이동을 하는 신호가 포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분석가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 9만 5천 개 정도의 물량이 이제 시장에 매도 폭탄으로 나오게 되면 점점 더 큰 하락을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주말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최초 이 물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에서 중간에 새로운 신규 주소로 한 번에 이동을 한 후 바로 또 빠져나갔는데, 그중 대부분의 물량은 이러한 주소로 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수령하면서 비트코인 리치리스트에 6위에 랭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경로로 오래된 코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온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했던 코인이 이동한 것을 추적하였고, 자, 이게 말 그대로 시장에 즉각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려면 거래소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주소로 최종적인 이동이 관찰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체되는 트랜잭션의 움직임이 현재로서 관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 물량이 매도 압력이 될 것이다, 시장의 하락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한 바 있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물량이 매도 목적이 아닌 보유 주체의 변경, 즉 손바뀜이라면 이는 과거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왔던 구간들처럼 새로운 상승의 여지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팩트 체크를 했어요. 자, 이러한 것까지 점검을 하고 시장을 대하는 것과 그게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수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오래된 코인이 움직였는데 이러한 코인에 대한 분석, 이런 트랜잭션에 대한 분석을 미리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이게 다 매도로 나오면은 엄청 떨어지겠는데? 라는 막연한 공포감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본다면 그것 자체를 내가 지금 당장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죠. 현재 집중하고 있는 가장 단기적인 뷰는 명확합니다. 제가 이 구간 TDST 저항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 67,774 구간에 돌파를 만들면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셋업을 9번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연속시키며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영향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카운트다운의 연속을 완성시키지 않고 끊어낼 것인지,
가장 최우선적인 선행 조건으로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69K 위로 가격 차트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 우리는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청산 유동성 레벨을 통해서 잠재적인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69K 구간에 도달하는 시점. 이러한 구간에 가격 차트가 도달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좀 많이 쌓여있는 이 숏포션의 청산 유동성에 1차적인 청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숏포션의 청산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청산에 따른 일시적인 매수세가 이런 상환을 위한 매수세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말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죠. 현재 지금 전체 거래소의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즉 그리고 ETF, 선물 ETF 승인으로 인해 공급 쇼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쇼청산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환하기 위한 매수세가 출현하는 시점에서 시장에 충분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숏에 청산을 만드는 이러한 매수세가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게 숏 커버링의 형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숏 커버링이 지속될 경우 더 상단에 있는 가장 많은 숏 포지션의 청산 유동성이 몰려있는 구간인 약 75K의 구간까지 이런 숏 커버링으로 이제 촉발되는 숏 스퀴즈의 형태로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TDST 저항 라인 67,774를 돌파해내면서 이제 하락 카운트다운의 영향 범주를 끊어내고 69K 위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1차적인 숏포지션 청산 유동성 구간에 대한 터치다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내어야 1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긴장을 덜 수 있다. 어떤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시 한번 이러한 추세 구조 돌파 이후 이러한 쐐기 구조의 하단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고 이 구간에서 잠재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준다면 이 역시 비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도미넌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지점은 이러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상에 좀 장기적인 추세선에 도달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면서 섀도우 도미넌스의 주봉 차트가 현재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으나 또 윗꼬리를 만들어준 형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윗꼬리가 형성된 과정을 조금 4시간 봉 차트로 더 줌인해서 본다면 이러한 추세 구조의 이탈 그리고 리테스트 후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섀도우 도미넌스 차트 4시간 봉 기준으로 이러한 수렴 구조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3.7%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수평 레벨까지 이제 베어리시 리테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상단의 청산 유동성 레벨까지 비트코인 가격 차트가 도달하는 움직임에서 이런 움직임이 수반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자, 이러한 구간이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극복해야 되는 저항으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구간을 극복하기 전에 한 번 더 아래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게 된다면 이는 이제 돌파한 구조에 대한 리테스트의 관점으로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새롭게 형성된 갭 구간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되돌림의 관점 역시도 함께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겠으나 이 갭을 강하게 하방 관통하지 않는 이상 가격 차트의 진행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 R 구간 이 R 구간에 대한 종가상의 이탈이 없다면 아직까지 먼저 엄청난 하락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주말에 텔레그램에 코멘트해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월물 28 이제 3월 월물의 만기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날 예정되어 있죠. 자, 이런 월물 만기 전
미결제 약정, 남은 미결제 약정 해소를 위한 한 번의 하락을 더 주더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월물 만기에 따른 것일 뿐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발성 이벤트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 ETF 승인 이후 이제 시장에 진입한 좀 큰 자본의 누적된 평균 매집 단가는 약 65K에서 68K 구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이 매집을 이런 매수세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발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구간들은 매수세가 계속해서 매도세를 받아먹고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축적 주소에 대한 유입을 봤을 때 이러한 조정 구간 또 이렇게 보면 이 상승에 이만큼 이러한 상승에 고작 이 정도 내려온 것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참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구간에서도 이러한 신규 누적 주소로의 유입은 역대 최대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스마트 머니들이 팔아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ETF의 매도세가 시장의 조정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다. CME 3월물의 만기에 따른 미결제 약정의 청산 움직임이 현재 이 조정 구간의 주요한 원인이고, 신고점 갱신 이후 당연히 나오는 가격 통합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만큼 동일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3월 25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텔레그램 코멘트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흥미롭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